안녕하세요. 최영준 강단내과 의원 최원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성과 당뇨병 그 두 번째 이야기,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환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시는 산모들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임당 검사라고 하죠.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신성 당뇨. 이제 루틴이죠. 네, 하게 돼 있어요. 자, 임신이라는 컨디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아서, 여성으로 그냥 축복을 받아서 이 가임기 동안, 아이를 10달 동안 배어서 아이한테 충분한 영양을 줘서 키우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제가 축복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이 가임기, 그 임신 기간 동안은요, 엄마한테는 굉장히 황폐해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되는 기간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임신 기간에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나빠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엄마 자체가 건강해야 돼, 애를 키우려면. 그래서 에너지가 잘 흡수되도록 인슐린 민감도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사한 게 잘, 우리 지방에도 잘 쌓이고 근육에도 잘 쌓이고, 엄마가 이제 그래서 좀 둔부가 좀 이렇게 통통해지기도 하고, 그런 기간을 초기를 거쳐서 이제 후반에 되면 이제는 엄마가 중요하지 않아, 아기가 잘 커야 돼. 그래서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 유리지방산이 기준이 올라가고, 실제 뭐 혈압도 높아질 수 있고 당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그 기저 원인은 아기한테 더 많은 영양분이 더 노출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호르몬이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아기를 뵐 때는 더 이게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서 당뇨가 왔는데, 그런 당뇨 환자들이 애를 가졌다. 그러면 후반으로 갈수록 혈당은 엄청 많이 상승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과정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동안은 아이의 영향으로 좀 산모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 이런 임신성 당뇨가 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스폰 더 많이 내놔야 될 거예요, 혈당 맞추려면. 근데 그게 디펙트가 있는, 그게 조금 약한 타입의 산모들은 혈당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은 아기가 뭐 커지고, 뭐 아기가 거대화가 나오고, 주상기 합병증이 나오고, 애가 크니까, 애가 나오면서 힘드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만, 요 아이가 또 비만으로 갈 확률도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에 어느 정도 혈당이 높았을 때는 그 위험이 올라갈까,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기준이 이 복잡한 진단 기준이 되세요. 일단 50g 오지트를 해서 1시간 혈당을 체크해서 140이 넘는다. 그럼 이건 벌써 일단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 100g 오지트를 해서 총 4번 체열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진단 그 기준에 2개 이상 걸리면은 임신성 당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이것도 시기도 중요해요. 임신 24주, 28주가 초기는 아니죠. 조금 지나서 중기 이후에 경구당뇨 검사를 했을 때 요 진단 기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아이의 장기 예후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산모들은 이거 조금 높은 거, 고날 어떻게 높은 거, 이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저 임당 걸렸어요, 이렇게 좀 되게 속상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대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실제 막 치료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생활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서 거의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목표 혈당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찮습니다. 공복 혈당 95. 그리고 1시간 혈당 140, 2시간 혈당 125. 요 안에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이 정도면 정상 혈당이 당뇨가 아니죠, 사실 이 정도 레벨이면. 근데 임신성 당뇨에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위험들을 낮추자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자주 찍어볼 수밖에 없어요. 1시간이 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꾸 찍어보게 되고, 또 관리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이런 과정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에서 또 중요한 점 중 하나가, 그럼 난 무조건 안 먹을래. 혈당 높아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먹을래. 이거 괜찮겠어요? 아기가 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을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시기는 피하라고 돼 있어요.
애기한테 포도당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운동. 치기를 그렇게 많이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운동, 적극적인 유산소 운동을 가능한 한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약제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메포민 계열은 사실 임신 중에 써도 사실은 일단 그런 연구도 나와 있을 정도로 그래도 조금 인정받는 그런 약입니다. 하지만 메포민 자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결국은 인슐린을 쓰게 돼 있어요. 대개는 이제 그 베드타임,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요법으로 보통 시작을 하고, 그래도 식후혈당이 너무 뛰는 경우에는 이제 하루 4번씩 찔러서 조절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죠. 하지만 대개는 인슐린까지 넘어가지 않고 생활요법만으로 충분히 조절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관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신 기간이 끝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다음은 모든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임신성 당뇨의 또 다른 또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임신성 당뇨 환자들은 제가 예전에 당뇨병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죠. 임신성 당뇨 앓았던 사람은 당뇨 위험률이 거의 3배, 2배, 3배, 예,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관리가 중요해요. 추후 관리. 내가 아기를 낳고 이제 뭐 체중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 뭐 예뻐져야 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 보면은 임신성 당뇨이든 아니면 당뇨 환자 중에 임신을 했든 아니면 예전에 그런 적이 없던 그런 정상 임신이더라도 분만 후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나와주는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바와 같이 6주 내지 12주 후에 다시 당부화 검사를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때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찮다 하더라도 매년 당 추적 관리를 해서 특히 그런 분들이 아마 또 폐경이 넘으면 다 당뇨로 갈 가능성이 또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임신이나 이 축복 속에서 이 엄마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고 또 그 기간뿐 아니라 추후 관리까지. 그래서 임신성 당뇨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하면서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시기임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